작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범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극동방송의 주 안에 사는 삶을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미국 서부 시간으로 5시 30분까지는 극동방송 미주 제사가 보내드리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간입니다. 네, 지금까지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21세기 제4세계 선교와 역사의 종말을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그 제2물결 경제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제1물결이 농협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간에 걸쳐서 진행이 됐지만은 그 제2물결인 산업혁명은 불과 한 30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그래서 변화의 속도가 대단히 빨라졌다. 그 특별히 그 엘빈 토플러의 그 미래 쇼크에서 시대가 얼마나 빨라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경제에 대해서 소상한 것을 논하는 것은 경제학자들이 더 잘합니다.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이 속도라는 겁니다. 이 흐름의 속도가 점차적으로 빨라지고 있다는 것. 이건 정치적인 것뿐이 아니고 경제적인 것, 우리 종교적인 거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물결에서 2물결로 넘어가는 건 수천 년이 걸렸다고 하지만 2물결에서 3물결 넘어갈 때는 그야말로 한 수백 년밖에 안 걸렸단 말이죠. 그 다음에 3물결이 지나가는 것은 지금 30, 40년, 40, 50년 걸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그 수십 배씩 막 그냥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3물결에 4물결로 들어가면서 그 스피드가 얼마나 빨라질 것인가. 뭐 스피드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뭐 라켓 날아가는 거, 인공위성 올라가는 거, 뭐 자동차 움직이는 거, 비행기 움직이는 거. 참 그래서 그 굉장히 속도가 빨리 진행되는 거 좋긴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한번 나갔다 오려면 말이죠. 아유, 그 뭐 비행기 안에서 그 한 10시간, 12시간 동안 탈래니까 아주 온몸 쑤시는데. 그 제트역에 그 콩코드 같은 것은 한 4시간 정도 약점을 다 보완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뭐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린다. 그렇게 되겠는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긴 합니다. 빨라서 좋은 건 좋지만은 이게 컴퓨터가 우리의 그 모든 스피드를 지금 리드해 나가는데 컴퓨터의 원초적인 그 아이디어를 제공해준 인간 컴퓨터로는 아직도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두뇌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냥 인간이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아주 그 뭐 허덕허덕하고 있죠. 그 시대는 차기가 있는데 9세대 사는 사람들도 있고 뭐 쉽게 말해서 지금 3물결, 4물결로 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1물결에서 허덕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물결까지 따라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물결에 같이 그저 호흡 맞추려고 그저 아주 숨차서 하는 사람이 있고 뭐 많거든요. 그렇죠. 이 스피드를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 스피드가 세상의 물결을 리드하고 세상의 흐름을 리드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그리고 어떠한 시대가 올 것이냐가 방향하고 스피드를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해 놓으신 말씀을 예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때니까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물결의 흐름 스피드를 좀 잘 생각하시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자 말씀드린 대로 제2물결 경제는 산업화 경제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산업혁명으로 등장한 공업문명은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걸친 약 1세기 동안 영국에서부터 새로운 동력과 기계의 발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산업 분야의 일대 혁명을 몰고 왔습니다. 이 제2물결 경제혁명은 산업화 물결은 물론 뭐 물질주의와 인간의 우월주의와 거기에 대한 패권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죠. 그래서 누가 패권을 잡느냐, 누가 그 리드를 잡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생존 투쟁을 해야 돼요. 생존 경쟁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월 경쟁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물질을 많이 획득하려고 하는 피나는 투쟁이 계속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2물결 경제 시대에는 제2물결 정치 시대와 같은 그러한 가치가 서로가 대립하는 시대입니다. 네. 대치하는 시대예요. 네. 네가 사느냐 내가 사느냐,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이것은 경쟁의 시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립의 상태에서 경쟁에 이겨서 살아남는 사람만이 이 경쟁의 물결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다.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죠. 예. 이 제2물결 정치가 이데올로기의 투쟁이라고 하면 예. 제2물결 경제는 경영에서의 경쟁이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2물결에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자기를 자꾸 동떨어지 유리한 분리된 존재로 여깁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고 자기 보호를 하려고 그러고 방어를 하려고 그러고 예.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래서 경쟁의 필요성을 느끼게 돼서 네. 여기서부터 인간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대로 그냥 막 마구잡이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예. 속된 말로 주먹구구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예. 기계화시켜야 되겠다. 네. 조직화시켜야 되겠다. 아. 그래서 계급이 조직이 되고 또 그 경제적으로 매출량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네. 또 그리고 오로지 경쟁을 주단으로 해서 살아나야겠다는 이런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정치에서와 마찬가지로 산업사회에서는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따인의 그 적자 생존이라든지 약유 강식이라든지 이런 원리가 적용되는 시대가 제2물결 경제 시대인데 네. 인간의 존엄성보다도 물질을 더 귀중하게 여깁니다. 인간의 생명까지도 돈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예. 모든 가치를 돈으로 측정한단 말이에요. 경쟁에서 승리하는 외형적 가치를 중시하고 형식 위주로 살기 때문에 이들의 세계관은 완전히 우리 인간의 그 인격은 무시해버립니다. 어떻게든 많이 가진 자가 이기는 거예요. 많이 획득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돈 많이 가진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부자가 승리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황금 만능 시대죠. 만능 시대야, 뭐 만번신을 섬기는 시대. 그렇죠. 예. 이때는 공중의 그 도덕의 책임을, 도덕적인 책임을 무시합니다. 예. 앞을 가두어서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예.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에도 우리 뭐 개발할 때 보게 된 말이죠. 아니 그린벨트를 해놨는데도 말이죠. 뭐 서로 돈 가진 사람들이 무차별 그냥 막 개발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건 도덕이 골프장 같은 거 할 때도 예, 그런 아주 경우가 특별한 있죠. 예죠. 예. 그 보세요. 특권의 그 권위를 가지고서 네. 경제적인 파워라든지 정치적 파워를 가지고서 마음대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네.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원이 고갈게 돼요. 그렇겠죠. 자원이 고갈되게 되고. 네. 그러면 환경 오염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요새 그 환경 호르몬이라는 네.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 오염으로 나오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이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예. 나무가 시들어 죽고 말라 죽고 예. 또 많은 새들 물고기들이 다 떼죽음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는 아주 부자들만 살아남는 그런 시대가 돼버립니다. 부익부, 빈익빈에 의해서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네. 이로 인해서 야기되는 심각한 사회적, 네. 경제적인 병폐가 일어납니다. 네. 더군다나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범죄가 극성하게 되고 예. 실업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질병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정신적으로 보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영역간에 병들어서 피폐하게 됩니다. 예. 온 몸이 상처로 만신창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람들이 지금 병원에 많이 찾는데 예. 병을 진단해 보게 되면 어떤 병을 진단해낼 수 없는 병이 많단 말이죠. 정신적인 그렇죠. 스트레스에 그렇죠. 의해서. 그래서 질병의 원인을 살펴보면 질병이 한 3만 가지 이상 된답니다. 네. 그 중에서 원인을 알 수 있는 병이 그저 단 한 5천 가지밖에 안 된답니다. 예. 2만 한 5천 가지 이상은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데 그것이 질병의 현대인의 그 현대병 질병의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예. 정신적이고 스트레스 네. 그 질병이 2만 5천 가지 이상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심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영육간에 병들어 버리고 만다는 거죠. 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제2물결 정치의 특징인 대립과 투쟁과 마찬가지로 네. 서로 대립 상태에서 경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네. 서로 싸우다 보니까 네.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서로 싸우지 말라고 그랬죠. 네.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싸우게 되면 피차에 멸망한다 그랬거든요. 그건 서로 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각자 개별적으로 경쟁에 이기는 자만이 제2물결 경제사회에서 살아남게 된다는 그런 경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빨리 탈피해야죠. 지금까지 제2물결 경제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그러면은 제3물결 경제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3물결 경제로 넘어가기 전에 목사님께서 쓰신 이 책 유인물에 보면은 제1물결, 제2물결, 제3물결, 또 제4물결의 특징을 아주 도표로 잘 비교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이제 방송 관계상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책으로 앞으로 나오겠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한 일목요연하게 그 특징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3물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물결을 말씀드리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 도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4물결에 가서는 상당히 그 발전된 그러한 민주주의와 또는 뿐만 아니라 발전된 경제체제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게 제3물결과 제4물결을 비교해 보게 되면 제3물결에서는 팀 구조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기업체에 가게 되면 왜 팀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팀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기독교도 팀 미니스트리 하고 있거든요. 3물결 스타일입니다. 3물결 타입인데 4물결 가게 되면 그것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공동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창조를 해나간다는 거죠. 팀이 하나의 지금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경제 뿌락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나프타라든지 뭐 OECD라든지 말이지 APEC이라든지 뭐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 EU라든지 이런 공동체들이 지역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부분적으로 지역 공동체입니다. 리저널 커뮤니티란데 이것들이 이제 3물결 시대에 나타나는 하나의 그 특징적인 하나의 그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물결 시대니까 지금 아주 우죽순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4물결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팀 미니스트리가 발전돼서 전체 공동 사역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 창조의 사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부분적으로 리저널 뿌락들이 그 지역 공동체들이 자기들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팀 미니스트리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제4물결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완전히 이것이 통합이 돼가지고 통합 경제 체제로 들어가니까 통합 경제 체제로 들어가게 되면 공동 창조를 해나가고 공동 목표를 가지고 공동체 체제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이 큰 바벨론으로 이제 나중에 성립되겠죠. 이걸 좀 참작을 하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같이 토론을 해나가면 아마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3물결 경제는 산업화라든지 다시 말하게 되면은 공업화 경제 있잖아요. 제3물결, 2물결이죠. 이걸 탈피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3물결 경제란 한마디로 질식화되어 가고 있는 공업화, 산업화 사회에서 탈출하려는 탈공업화, 탈산업화의 물결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떤 면에서 정보화, 시장경제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2물결인 공업화, 산업화 문명이 나타난 것은 300~400여 년 걸렸다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3물결의 출현은 불과 수십 년밖에 안 걸렸다고 정보화된 것이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죠. 이는 변화의 속도가 날이 갈수록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항상 주시해야 된다고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3물결 경제는 물질 우주인 바로 제2물결 경제인 산업화 경제에서 초월해서 무한한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하는 무한대의 정보 산업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이는 2500여 년 전에 아마 제가 알기엔 다니엘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한 것,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그 12장 4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는 이 변화의 속도가 대단히 빨라질 것을 말해주셨습니다. 물론 그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접해서 읽게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 예언을 그렇게 함으로써 빨리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과 동시에 모든 것이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겁니다. 문명에 있어서는 언어라든지 랭귀지, 교육이라도 에듀케이션, 통신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교통 트랜스포테이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라져서 마지막 때는 현대의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보는데 이제 어느 때까지 왔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은 스피드의 시대라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굉장히 빨라져 갔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죠. 이 탈고파 초산업화인 제3물결 경제는 초반에는 전통적인 산업 문명과 모순되는 동시에 고도의 그 기술적이면서 반산업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3물결은 특히 미국에서와 같이 전혀 새로운 세계관과 철학과 생활 방식을 수반해 왔다는 겁니다. 제2물결 고문명 시대에는 그저 기계에 의존해서 그저 살아왔는데 제3물결로 들어오니까 이거 정신없이 돌아가니까 이건 완전히 컴퓨터를 통해서 정보화로 들어가니까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세계관이 수립이 되고 생활 방식도 전혀 달라진 겁니다. 많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런 산업사회에서 야기되는 수많은 모순들과 새로운 물결과의 충돌로서 일어나는 충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충격으로 새로운 이념을 창출하려는 흐름인데 이것이 바로 제3물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3물결은 양극성의 대립 상태를 뛰어넘습니다. 앞에 제2물결에서는 양극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서로 대립되고 대치된다고 그러고 거기서 생존 경쟁에서 이기려고 한다고 이겨야 한다고 그런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계급적인 그런 대립도 있었고 인종적인 대립도 있었고 성의 대립도 있고 당파 대립도 있었죠. 그러나 제3물결에서는 이것을 다 초월한대요. 그래서 계급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성이라든지 당파 이 등의 모든 구분을 없애고 대립 관계에서 화해와 융화의 관계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바로 제3물결 흐름이라고 합니다. 이 제3물결은 경쟁과 대립 관계에 있는 제2물결과는 달리 상호 생존하자는 겁니다. 공존하자는 거죠. 상호 생존을 위해서 상호 협력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권위의식이라든지 물질의 권위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적으로 권위가 무슨 필요냐 권위해서 되겠느냐 물질 가지고만 안 되겠더라. 물질 가지고만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물질 우월주의, 물질 만능주의 또 외부적인 권위 권력주의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그런 시대는 지냈다. 저는 개별적인 권위를 회복시켜줘야 된다. 개인 속에 권위가 들어와 있다. 인간이라고 하는 건 외부의 어떠한 제도를 통해서 사람을 누르고 부자유스럽게 억압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녀는 내면적으로 이제 근본적으로 신에게 받은 권위가 인간적인 개인의 개성이라 개인에게 주어진 특권들이 다 있다. 그러니까 그 인권을 갖다가 보장해주자. 그래서 인권운동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 여겨라. 개인 속에서 나오는 무한한 창의력과 창조력을 우리가 긍정을 하고 그걸 개발하자. 그렇게 그래서 어느 한편으로 편중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 협력을 통해서 지속적인 균형을 추구하면서 의도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합리적인 방법을 추구해 나가자. 너 혼자 잘났다고 그러지 말고 너 혼자 제일이고 만능이다. 너 혼자만 할 수 있다 그러지 말라. 모든 개인들에게 창의력이 있고 창조력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다. 또 인권이 있다.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 지혜를 인정해주고 그 탤런트를 인정해 주어라. 그래서 그들에게 각자에게서 나오는 모든 이러한 탤런트라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가 총체적으로 묶어서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만들어 보자. 이런 흐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제3물결은 지난날에 치열하게 투쟁을 벌이면서 힘으로 대결하라는 의도로 군수산업을 장려하던 당시에 말이죠.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물결에서는 군수산업을 장려한 건 뭡니까? 이 군사력을 가지고도 내가 이겨야 되겠다. 이 물결 정치, 이 물결 군사, 이 물결 경제거든요.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초월해서 상호 협력하면서 공존하고 공생하자는 현대의 물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므로 아시다시피 목사님 요새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경제연합기구들이 생기죠. 또 무역기구들이 생기죠. 그들이 결성이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징조입니다. 뭐 에이펙이라든지 뭐 EC라든지 나프타라든지 OEC라든지 또 AEC라든지 뭐 또 EFTA라든지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서로 해결해보자고 해가지고 한국의 그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도움을 주었던 IMF라든지 OECD라든지 또 무역을 갖다 너 혼자 권세를 누리던거나 너 혼자 행하지 말라 너 혼자 실권
갖지 말라. 이건 전체 협력을 해가지고 무역을 같이 해서 같이 공생하자. 같이 살아남자는 WTO 같은 세계 무역기구라든지 이런 경제기구 여기다 다 거론할 수가 없어요. 수백 개의 그 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각 나라별로 각 지역별로 말이죠. 어마어마한 경제협력 기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뒤에는 정치적인 이제 어떠한 그 의도도 많이 깔려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마지막 제3물결로 가게 되면 이것들이 점차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현재는 리저널 그 경제 뿌럭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는 시기가 현대 시기라는 것이죠. 제3물결로 이제 들어가게 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 제3물결 경제의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제2물결과 제3물결을 조금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구조상으로 제2물결은 계급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전문용어는 매트릭스형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제3물결은 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계관을 보게 되면은 제2물결은 개별 경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싸워서 이기고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개인주의적이죠. 그러나 제3물결은 뭡니까? 연계 협력입니다. 서로 이렇게 연계해서 협력을 해서 살아야 된다. 협조하자. 가치관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 제2물결은 물질주의입니다. 어떻게든지 돈 많이 벌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제3물결은 물질과 인간을 동시에 조화를 시켜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물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인간 문제를 우리가 다루자. 그래서 인간 밑에다 물질을 두자.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본의를 보게 되면은 제2물결은 외면화되어 있습니다. 겉에 제도라든지 체제를 가지고서 통제합니다. 국가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율화가 되질 아니하고 자꾸 통제하는 건 2물결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나 제3물결은 외면화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요. 지금 그래서 한국에도 경제를 보게 되면 왜 지금 팽팽하게 맞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대기업하고서 정부하고 지금 정책 또는 구조조정 때문에 굉장히 줄다리기를 하거든요. 여긴 두 양쪽에 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우리 정부에서는 굉장히 말이죠. 좋은 정치를 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의도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밑에 있는 그 경제 기구들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으니까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결국 아직도 이 물결 경제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거죠. 서로 대립 상태에서. 구조 조정을 하게 되면 뼈를 깎고 살을 예는 듯한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럼 기업에서 그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개인 재산 내놓고 자기들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내놔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 다 갖다 줘도 먹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동안에 쌓아놓은 크레딧들이 있고 권위들이 있으니까 왜 그렇게 붙들고 뭐 다시 뭐 하려고 그러고 정치는 또 왜 다시 뭐 잡아보겠다 이게 하다십니까? 지금 흐름이 흘러갔는데 물길이 벌써 지금은 저마저 흘러갔는데 한 밑에는 물결에서 허우적거리고 다시 하려고 그래야 안 되죠. 예, 아주 그래서 우리 2500년에서 그 나오는 그 드라마들 보게 되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용의 눈물이라든지 왕과비가 나오고 말이죠. 거기 한명회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뭐 모사가지요. 아주 뭐 어떻게 나쁜 저기도 했지만 그분이 하나 아이디어 하나가 있는데 시대의 흐름 대세를 타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하고 나옵니다. 이문은 의문제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고 드려야 됩니다. 근데 대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적응해야 되느냐. 예수님도 때를 알아라. 그렇죠. 그게 이제 다른 겁니다. 지금 시간 관계로 간단히 말씀드리죠. 동기에 있어서는 이제 제2물결에서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돈벌입니다. 그러나 제3물결에서는 돈 벌어서 복지 사회를 만들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시간을 또 더 내서 좀 보시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얼마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 제3물결 경제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4물결 경제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내가 자꾸 하는